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탈출, 이탈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할 때 혹은 그만두고자 할 때 탈이라는 글자를 덧붙여 쓰는데요. 요즘에는 공무원 앞에도 이 탈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요즘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예전 같은 인기 직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탈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헬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씁쓸한 현실이네요. 네. 좀 취준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자 안정적 직업군으로 손꼽혔던 공무원이 이제 인기, 비인기를 넘어선 점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인식을 받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IMF 이후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이 급격하게 선호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 많이 감소가 된 상황에서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다른 데 할 일이 많다. 뭐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 언론에서 공직사회 안 좋은 문화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정도 그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굳이 공직 생활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지금 공무원들의 인기가 상당히 급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공무원 합격했어요. 뭐 친척들 주변에서 많이 이제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그랬는데 그만큼 좀 안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좀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제 한직이 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들 왜 일을 할까요? 우리 박근상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쵸.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서 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는데 일단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뭐 최저시급 역전 현상은 벌써 일어났고요. 거기다가 뭐 내부의 그런 경직된 문화, 그다음 추가적으로 악성 폭력 민원에 한번 제대로 당하시면 우리 하이직들, MZ들은 못 견딜 수밖에 없어요. 왜? MZ들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아주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오신 분들이 갑자기 그런 센 민원을 받으면 멘붕이 와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긴 요즘에 그런 민원인 분들 사실 좀 강한 민원인 분들도 좀 많고 그러는데 뭐 저희도 좀 많이 오긴 해요. 어떤 분들은 저 예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칼도 들고 오시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도 뭐 많이 그 정도는 예. 애교를 받아드려야죠. 예, 자 그렇군요. 제 공무원 연봉, 예, 호봉에 따른 이제 연봉들을 이제 보면서 이 자료들이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상당히 낮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뭐 과장님들 정도면은 꽤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이 연봉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었잖아요. 박봉이긴 박봉이 있지만.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예,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이슈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물가는 고물가에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그냥 하이직의 그런 연봉 테이블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지만 정부 또한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싸늘한 국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공직 사회를 보는 네.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솔직히 지금 우리 하이직 조합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 이렇게 악성민원 당하면서 내 인격 모독 당하면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내가 지금 받는 급여보다 더 많다. 아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그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어떤 손가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손가발들이 없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이 열악한 이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실제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최저 시급하고 공무원 처음 고봉에 예, 그 호봉 이제 들어왔을 때 시급이 한 역전 20만 원 예. 정도 더 낮더라고요. 최저 시급보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단일 노조에서 뭐 예를 들어 원주시청 노조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국 이제 어떤 국민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이분들에게 이 정도의 처우도 안 주고는 그 이상의 행정 서비스를 갖다가 요구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착취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대우해주고 제대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서울시청 본청도 퇴직자가 이제 2배 이상 급증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젊은 세대들 퇴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물론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노력한 대비로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거라는 어떤 기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열심히 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행정고시 그 어려운 행정고시에 문을 열고 중앙부처에 가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뻔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 정도의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이나 나머지 그런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야, 돈을 많이 벌겠다. 뭐 한마디로 그런 이유죠. 자본주의화에서는 돈이 최고니까요. 그렇죠. 뭐 민원 응대하는 직군만 아니면은 뭐 예. 혹시 상업장님도 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우리 박근선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은 항상 수시로 그 퇴사의 그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저도 뭐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보다난 원주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런 거는 꾹꾹 누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꾹꾹 누르고 예. 자, 탈공무원 현상 가속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이제 악성 민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원주시청에서도 악성 민원 이슈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지난 7월 17일, 18일 양일간 어떤 악성 폭력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재난 지원금을 자기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있던 걸 달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시면서 와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물리적 행사를 하고 갈림막 방송 등의 그런 행위들 해서 원주 경찰서에서 이제 뭐 일단 데려가서 이제 구속을 시켰던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저희도 이제 이제껏 참아왔던 것들을 울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악성 민원인 그 엄벌 촉구 단원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한지 한 5,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 원주시청 직원들이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75개 부서에 뭐 1,250명 정도의 단원서를 받아서 제가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매년 있어요. 매년 수없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악성 폭력 민원인한테 당하는 직원들이 좀 안타깝지만 다들 그냥 혼자 참고 감내하면서 끝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제가 그분들 직접 고소를 하더라도 법에서 솜방망이 처벌받고 다시 저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다시 왔을 때 그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참고 말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엄벌 촉구 단원서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 좀 제대로 좀 엄벌을 해달라. 그런 악성 폭력 민원인들은 공무원 알기를 정말 자기 하인 이하로 취급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엄벌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재발 방지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고 좀 정신 차릴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해봤다고 들었는데 이 참여자의 155명, 155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전체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의 76%, 155명이 민원인의 폭언, 욕설 등 악성 민원을 경험이 있고 노출 빈도도 월 1, 2회가 가장 많다고 답변이 좀 있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조사인데요? 아니 사실은 충격이 아니고 여기에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은 뭐냐? 고발 조치를 해달라. 법에 따라서 좀 제발 좀 제대로 좀 처벌을 해서 이런 분들의 재발 방지를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직들이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영혼이 다 털린다고 하죠.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제 정신과 가서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그것도 안 되면 질병휴직하고 안 되면 퇴직을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민원은 뭘까요? 최악의 민원은 그냥 다짜고짜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인간 샌드백.
그냥 뭐 얘는 내가 그렇게 폭력 행위라고 폭언을 해도 아무것도 말 못하니 그냥 와서 그냥 심심풀이 탕꽁으로 그냥 흔들어내는 존재? 그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지금 우리 원주에도 25개 읍면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시로 와서 우리 쪽에 직원들을 괴롭히는 분들이 다 리스트가 몰래 족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조분이 오면 다 피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예. 좀 답답한 현실인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악성 민원 그분들이 처벌을 어차피 받아봤자 손방망이 처벌일 거고 그런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악성 민원 이 악성 민원으로 좀 인한 고충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그냥 당해보면 이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원주시청에도 안타깝게 몇몇 공무원분들이 이런 사유에 의해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 뭐 어제도 보니까 뭐 하남시에서도 뭐 악성 민원인 때문에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내가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악성 폭력 민원을 시달렸을 때 그 고충은 정말 참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MZ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당해봤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단순히 위험해서 이로 인해 누군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악성 민원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 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겠지만 뭐 이것보다 더한 것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악성 민원 외에는 악성 민원이 가장 큰 핵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그분의 기분에 따라서 공무원한테 와서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처나 예측 자체가 안 돼요. 멀쩡하게 오셨다가도 갑자기 버럭 화내를 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 민원인들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뒤에는 대인기피증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또 많은 그런 악성 폭력 민원을 당할까 봐 하는 그 노심초사들이 다 쌓여 있는데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는 그거죠. 이제 공무원 하대 문화. 예, 그거를 어떻게든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각에서 어떤 분들 좀 공무원분들하고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이거는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주는 경우도 있다고. 이게 이제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좀 빠삭하신 또 민원인들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시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시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고발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소송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런 걸 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부당한 그런 내용들도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9월달에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죽 변호사라고 젊은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분과 자문 변호사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 건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방안으로서 이번에 한번 체결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사실 2021년 11월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쪽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1년 11월에 당시에는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당 그다음에 그 원주 갑에 있던 이광재 의원님을 국회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자기 자당에 있는 행안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니 행안부에서 좀 또 그걸 또 완화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범법은 하면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저희가 착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해결은 좀 저희가 또 직접 했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이제 한 10월쯤에 행안부에 찾아갈 거예요. 지금 행정 전화를 전수 녹음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소극적인 시행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발로 뛰어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운물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박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보호 장치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자 최근에 뭐 이 악성 민원에 따른 이제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모의 훈련도 악성 민원에 대한 모의 훈련도 하고 했었잖아요. 뭐 네. 원주시도 그렇고 다른 곳들도 여러 번 했었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보여주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라도 정기적으로 해준다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를 계속 네. 한다는 것만 해도 되게 고무적이고 그만큼 이제 우리 전국 지자체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쪽 시집행부들이 움직인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내 동료가 악성 폭력 민원을 당할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끝까지 동료를 발휘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거 그게 같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이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한 여론들이 많이 좀 일고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이 반대로 또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좀 갑질을 하거나 뭐 또 이런 행정을 무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로 언론에 나오겠죠. 전국 이슈가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끝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또 우리 훌륭하신 시민들이 신고하시고 제보하셔서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만이 안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도 이제 악성 민원 근절 그리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항상 저희 노동조합의 본연의 목적은 조합원 보호입니다. 조합원들의 고충 중에 상당 부분들이 악성 폭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좀 전에 말했지만 뭐 자문 변호사까지도 저희가 했고 어떤 시행령의 문제, 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행안부를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읍소를 하며 개선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반드시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노력, 뭐 노조 차원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도민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카메라 보고 제가,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연인이고 친구이며 형제입니다. 이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신다고 하면 정말 오히려 더 강하게 폭력, 악성 그런 폭언을 하시는 민원인들에게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솔직히 뚝 떨어져요. 오히려 오셔가지고 존중을 해주시면 그 이상의 본인이 민원인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더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현재 우리 그런 행정에 있는 민원 담당자들의 마음입니다. 서로 이심전심입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와 배려를 해서 존중해 주신다면 저희도 시민들을 위하는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훌륭한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런 노력들이 탈공무원 현상을 막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악성 폭력 민원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들이 엑소더스 공무원들을 어떻게 좀 그런 현상들을 상당 부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리스크가 최대한 줄어든다면 그 직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열악한 처우,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폭력 민원들의 이런 강한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중에 제일 저는 시급한 게 악성 폭력 민원으로부터의 그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 대책이 아닌 사전적 대책이 반드시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들 처우 개선과 이런 탈공무원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헬로이시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